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상황을, 증시 상황을 전해드릴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증시 상황과 앞으로의 전략 구성에 도움되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방송 이외에는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정보와 시황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카메라 어플 켜시고,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지금, 입장 가능한 코드,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해 주시던가 아니면 샵 3989로 이제 문자로 칼리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모든 이슈를 지금 덮은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그 외에 대한 내용 지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략 비축유 방출 합의 이러한 내용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G7 재무장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준비 중 언급.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회담 지금 현지 시간 2일 개최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1차 회담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이제 좋은 결과로 지금 나와주지 않고 사실상 시장에 원하는 방향성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2차 회담이 다시금 한번 시장에 또 집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6.84%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지금 기술 및 직원 개인정보 유출 이러한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은 러시아 스위프트 투자자들 역시 지금 현재 굉장히 주의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러시아 하나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러시아 증시라든지 지금 현재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루브라 지금 현재 가치 폭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러시아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이 역시 우리나라 증시로 지금 계속적으로 영향을 뻗어나갈 수밖에 없겠죠. 아우,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뭐 국내 증시 상황이나 내용 자체도 여러분들도 이제 좀 있으면 장이 열리겠지만 결국에는 미증시 상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어제자 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자도 역시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넘어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어쨌든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해소가 돼야 전쟁이 끝나던가 아니면 지금 2차 회담으로 결국에는 시장 자체에서 다시금 반전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금 상승 추세를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지수 자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주간 지표 발표 현황도 일단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은 먼저 한 주간 지표 발표 현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금 2월 그렇죠 발표 있었는데 110.5로 예상치를 상회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 GDP 4분기도 7.0 예상치를 지금 부합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가 23만 2천 건으로 나오면서 사실상 시장 예상치를 지금 하회를 해준 모습.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적게 나와야 당연히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지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좋다라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1월이 이제 80만 1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를 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원유 재고량이 이제 451만 배럴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 재고량이 이렇게 지금 크게 나와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일이 100달러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120달러, 130달러까지 정말 계속적인 상승 슈팅을 지금 좀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는 1월이 지금 1.6%로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이고요. 미국 제조업 구매자 지수 같은 경우는 2월이 이제 58.6으로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지표는 사실 미국 경제 상황은 상당히 지금 건재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죠. 그렇죠? 사실상 얘네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렇게 지표 발표나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더 중요한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모든 진영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슈나 내용 해석 자체를 덮어버린다. 그냥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아직은 지금 미국이 긴축 정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까지도 아직 지금 현재 자금은 소규모지만 시장에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달 최초 금리 인상이 있을 예정으로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시장에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만약 이번 달 금리 인상 수준이 50bp에 달한다라고 하면 한번 시장이 충격은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50bp라고 하면 정말 와닿지는 않을 건데 일단 0.5%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월가에서도 의견 자체가 지금 현재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현재는 이제는 지금 저점이다라는 의견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양한 분석 자료들 받아서 분석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분석하고 있는데 양쪽 다 논리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가능성을 다 열어둘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지정학적 분쟁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아직 저가 매수 구간은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더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 실적 발표 현황인데요. 일단은 이베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당 순이익이 1.05로 예상치 0.99달러보다 죄송합니다. 주당 수익이 1.05달러로 예상치 0.99달러보다 지금 상회를 하게 지금 발표를 해준 모습이고요. 자, 지금 알리바바 당연히 주당 순이익이 16.87달러로 예상치 15.93달러보다 지금 높게 지금 나와준 모습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데 일단 모더나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죠. 올해 이제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해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기 조금 기침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감기 지금 코로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원래 조금 목 상태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 방송에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버크셔와 해셔웨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예상치 4,200달러보다 4,230달러보다 지금 현재 4,900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 실적 발표는 지금 묵직하게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고 이제 다시금 좀 봐야 되는 기업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부분들 같은 경우만 이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 이제 앞에는 이제 좀 상승, 그렇죠. 상회를 해준 모습의 기업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보다는 지금 조금 더 지금 빠져준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준비지오 같은 경우는 예상치 1.07달러보다도 지금 상회한 1.29달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실 만한 게 지금 노바백스랑 아까 얘기 드렸더니 모더나가 지금 좀 겹쳤네요. 네.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 마이너스 1.17보다도 지금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11.18로 굉장히 이제 크게 하락을 해준 모습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가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묵직한 기업들 그리고 대형주 실적 발표는 이미 진작에 끝났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선 반영이 됐었죠. 근데 그거를 깨면서까지 지금 현재 진영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3대 지수 먼저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어제자 마감을 보여줬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시장 흐름을 보고 있는데, 자, 다우 같은 경우도 자, 전저점을 깨면서, 자, 전저점을 뭐냐? 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이 전저점이, 그쵸? 2월 24일 날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저점을 좀 강하게 밀어주면서 시장이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저점이 전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매질이 깨졌잖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가장 크게 눈에 띄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한번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강하게 보여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게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현재 차트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낙폭을 훨씬 더 크게 키워가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낙폭까지는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구간대가 상승 반전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에서도 지금 현재 낙폭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다, 지금이 저점이다, 반발 매수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시장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금이 현재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러한 지금 분석, 그리고 월가 분석 자체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능성이 양방향으로 열려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만 피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여기가 지금 저점이다 생각해서 무리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상 조금 더 시장 자체가 지금 더 좋아지고 있다,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해소되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내비쳤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매수 시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더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 더 낙폭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언급이랑 이제 조금 관점을 좀 똑같이 갈 수가 있는데, 자, 현재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0.618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1.8% 자체를 지금 저점 대비 이제 반등을 보여줬다가 다시금 낙폭을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 기준은 지금 1.618까지 추가 낙폭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이 구간에 지금 786으로 해석을 보더라도 32,000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32,000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그렇죠?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32,000까지도 충분히 낙폭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렇죠, 시장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3,294포인트에서 어제자 마이너스 1.76%의 낙폭을 보여줬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어쨌든 3대 지수, 우리가 휴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해준 모습이에요. 다우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S&P 마이너스 1.55%,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9% 이제 하락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 하락 자체가 이번에는 굉장히 비슷비슷하다. 그쵸? 마이너스 1.76%나 마이너스 1.5%나 그렇게 이제 뭐 갭 차이나 이제 흐름 자체를 이제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1.618까지 정말 터치를 하면서 낙폭을 키워갔다라고 하면, 여기서가 정말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타이밍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우가 이제 정말 31,500포인트까지 낙폭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때는 시장 자체 이제 공포 분위기가 더 크게 형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에서 이제 더 이상 기대감이 없을 때 다시금 이제 상승 추세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 추세를 가져가는 이 시장 자체를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이나 중장기 흐름을 계속 보면서 시장을 가져가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봤을 때 한 번 더 언더에 대한 충격을 줬을 때는 여기서 기대감이 없을 거고, 이때 이제 반등을 보여줬을 때도 사실상 이 전과 똑같이 좀 데드캣 바운스나 흐름 자체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 자체를 더 크게 키워갔다가 상승 반전을 했었을 때 아주 저점을 잡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근데 이 저점 같은 경우는 31,500 부분이 온다라고 하면 정말 매력적인 구간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2,000 상관없고요. 31,000부터 해서 시장의 반전을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다우를 봤는데, S&P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S&P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0.618짜리 값을 지금 터치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618짜리 값을 지금 가져가고, 지금 봤을 때, 그쵸? 여기서 이제 체크를 보시면서 다시금 이제 언더를 지금 가리켰던 이 자리값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값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 자체가 다시금 꺾일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반등을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반전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점을 깨고 지금 넘어오고 지금 반등을 가져간다라고 해도 시장 자체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엇박자로 들어올리는 자리값이 굉장히 타이밍 맞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S&P로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자, 자리값을 보면 S&P는 정확하게 이제 4,000이네요. 4,000. 그렇죠? 4,000 자리값을 지금 가져가고 낙폭을 한번 보여줍니다. 지금 4,306포인트죠. 그러니까 4,300대인데 얘가 이제 4,000대까지 초반대까지 이제 눌림을 보여주면 여기서부터는 반발 매수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자리값이다라는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S&P 기준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4,000, 4,000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자, 나스닥까지만 일단 좀 천천히 볼게요. 나스닥은 이전에 낙폭 자체가 지수주 중심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낙폭을 이제 원의 하락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나머지들은 618, 그 이상까지도 반등을 좀 보여줬던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은 상승 전환을 하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대에서 지금 반등, 그렇죠? 설 연휴 때 우리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가져갔던 거는 나머지 618, 61.8%, 그러니까 저점 대비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61.8%가 아니고 50%까지의 지금 반등을 딱 보여줬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낙폭 자체를 훨씬 더 매섭게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관점은 더 크게 가져가고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11,600대까지 지금 현재 13,500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전에도 사실상 이만큼까지 떨어지겠어, 15,000, 16,000을 하고 있었던 나스닥이 13,000 레벨대까지 떨어지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낙폭 자체를 훨씬 더 크게 키워갈 수 있고, 이 저점은 지금 11,600대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상승 반전에 대한 시나리오는 지금 충분히 가져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특히나 긍정 회로를 돌릴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해보자. 이게 지금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대 지수 하락,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그 외에,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맞닥뜨려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의 하락 모멘텀은 지금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안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지금 나와주고 있다. 3대 지수의 흐름, 그리고 추가적인 월가 분석 자체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분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낙폭을 보여줬을 때는 이 자리끝까지 충분히 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PPT로 다시 넘어와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1차 협상 일단 소득 없이 끝났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벨라루스 국경 근처에서 이제 5시간 가까운 회담이 이어졌으나 결렬이 되면서 재차 회담을 하기로 해주는 모습이죠. 거기서 이제 러시아 협상 와중에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폭격을 하면서
그렇죠. 사망자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저는 이거는 진짜 국제 비난을 더 거세게 지금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그리고 건들면서까지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파편이 튀면서 내용 자체는 지금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거주 지역을 폭격을 하면서까지 나와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분 자체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참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푸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이끌어가면서까지 이어진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전쟁이라는 거를 계속하는 이유랑,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대포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그쵸,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다시금, 소련의 부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 정도까지의 제재, 그리고 이제 더 큰 제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과연 이게 정말 정답일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제재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스위스까지도 지금 중립국 입장의 스위스까지도 지금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량 살상 무기인 집숙탄, 그리고 진공탄의 사용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지금 굉장히 거세게 지금 비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 정치 경제학자들이 전쟁이 지금 현재 10일 이상 더 장기화될 경우에는 러시아 디폴트될 가능성을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뭐 스위프트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배제 뭐 얘기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왜 도대체 클까요? 라고 했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러시아 자국민이에요. 자국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비자카드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는 이거를 아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사용을 못하는 상태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금 ATM 기기를 가서 현금을 뽑고 물건을 사고 해야 되는데, 이 ATM 기기마저도 일정 현금 보유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딸리게 되는 상황이겠죠. 카드 사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뽑지도 못하고 사고 싶은 물건을 못 산다. 그러면 차세기 열풍이 또다시 러시아 전체적으로 불 것이고, 이렇게 됐었을 때는 공급망 쇼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 내부 경제 타격이 굉장히 지금 심대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에 몰린 푸틴이 유화책보다는 급진적 방향 선택할 가능성은 아직도 지금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좀 설명드리긴 했지만, 러시아 스위프트 퇴출, 그래서 지구가 반으로 나뉜다. 퇴출 대비에 이제 뭐 국제 결제망 운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진영 나누는 이제 복잡한 세법으로 이제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오히려 이제 스위프트 축출에 이제 러시아에서 되려 비트코인의 매수를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국 통화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꺾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봤을 때 뭐 안전자산 금에 대한 투자를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통화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 비트코인 자체가 15%나 한 번에 지금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만큼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도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좀 언급을 드릴 텐데,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 지수를 오히려 쫓아가면서 낙폭을 계속적으로 크게 키워갔었었죠. 비트코인 자체가.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향후 뭐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금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작년에 굉장히 홍풍이 불면서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었죠. 근데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비트코인의 낙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댈 곳이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죠. 자국 내 통화 가치가 이제 뭐 터키라든지 지금 뭐 최근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통화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돈 그냥 다 빼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가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루블화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가 통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지금이 오히려 코인의 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값이다. 저는 이렇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독자, IT 기업들마저도 지금 참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다른 국가들이 이제 중립에 대한 관점을 깨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무기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IT 기업들, 뭐 민간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는데 세계 최대 해커 그룹 지금 어나니머스 같은 경우가 러시아 공영방송 및 지금 정부 사이트를 해킹하고 이제 다운을 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서 지금 뭐 공영방송 안에서 지금 그쵸 지금 현재 전쟁의 뭐 사태라든지 뭐 참혹한 현실이라든지 이런 게 방송에 띄어져 있던 상황이니까 그만큼 해커 그룹도 나서가지고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인터넷망 지금 지원 위해서 스타링크 체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초로 그렇죠. 빅테크 지금 기업 중 최초로 우크라이나 지금 주권 존중과 결국 이제 국민의 보호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죠. 테슬라, 그 어나니머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구글이랑 메타,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러시아 광고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가짜 뉴스 유통 방지에 이제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과거 전쟁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나라 대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 기업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그렇죠? 러시아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계속 너무 지금 같은 내용만 지금 몇 주째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증시 상황이 좋았다, 지금 안 좋았다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지금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파월이 이제 미 의회 이제 증언이 3월 2일, 그렇죠. 오늘 그리고 이제 3월 3일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2월달, 구매자 지수 발표가 3월 4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미국 자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실상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쏠려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비농업 고용지수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월 지금 발표가 3월 4일, 당연히 금요일 날 있죠. 항상 매월 첫째 주, 그쵸? 첫째 주, 금요일 날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고, 이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는 단기간에 충격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의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3월 한 달간의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2월 실업률 같은 경우도 3월 4일에 발표가 있고 미국 무역 수지는 3월 8일에 발표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요거에 대한 내용 자체도 이제 좀 정리를 드리고 이게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저랑 그리고 이제 김본행 칼리죠. 저희 김본행 칼리를 지금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현재 미증시 상황이랑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지금 미증시 상황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고 그 외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김정철 본부장님이 직접적으로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리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어플 켜시고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어플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거기에 따른 지금 URL, 그렇죠? 링크가 뜰 테니까 이 링크로 접속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로 문자 칼리 입력해 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실적 발표 기업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뭐 아디다스 3월 9일 날 이제 발표가 있고, 그 이제 뭐 참여를 할 지금 보실 만한 부분 자체가 브로드컵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트코 이렇게 두 가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3일 날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 두 기업 자체는 일단은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바라볼 만한 게 크로고 같은 경우도 3월 3일에 발표가 있으니까, 자, 크로고, 브로드컴, 코스트코, 그리고 이제 뭐 아디다스 정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목할 만한 실적 발표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드렸고, 지난주에도 사실상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짰어요. 그쵸? 플랜 A는 당연히 이전의 전쟁, 그리고 이렇게까지 밀고 나가지 않고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마감을 봤었을 경우에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도 막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침공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침공 상황 속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그쵸? 이 침공이다라는 관점 하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어떤 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난주서부터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 방송도 보신 분들도 아실 수 있고, 나는 오늘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뒤에서 일단 마저 설명드릴 테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방송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쉬었다가 마저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에도 이제 똑같이 가져왔어요. 왜냐면 지난주랑 좀 다르면, 그렇죠. 제가 또 옳은 종목만 이제 캐치를 해서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자, 너튜브를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지난 방송이랑 똑같은 언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다시 찾아보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좀 5가지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셔라. 이 중에서도 뭐 어떤 게 더 좋다 뭐 이런 내용 자체를 이제 크게 가져가지는 않았었는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유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 이제 ETF, ETN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렇죠. 현재 전 세계 뭐 원유 생산 자체는 2위, 그리고 이제 뭐 팔라딘 같은 경우는 1위, 그렇죠. 그 외에 이제 곡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계 3대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대로 볼 수 있고, 러시아도 사실상 영구 동독층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알루미늄이나 니켈 같은 경우도 지금 매장량이 굉장히 많고 생산 자체를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전 세계 서방 국가가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도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막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기업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이다. 제가 여기서 일단은 천연가스는 이전에 언급은 드렸었지만 지금 빼놨어요.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노르드스트림 2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랫동안 독일로 이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해저로 이어져 있는 가스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근데 이거마저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조금 외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원유라든지 그리고 천연가스 이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른 선택지, 얘네 말고 그럼 에너지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원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럽 자체에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원전은 나중에는 좀 필수 불가피적으로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거예요. 왜냐면 친환경으로 100%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대체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좀 강력하게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ETF랑 ETN 같은 경우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언급드렸던 5가지 꼭 기억해 놓고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한 달 120일 기준으로 얘네 가격대들이 어떻게 올랐었는지 과거 크림반도 사태 이후서부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 상황이랑 지금 맞춰서 보신다라고 하면 원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일단 2월 16일 시초가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 10%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렇죠. 2월 23일 지금 65.90 기준으로도 지금 9%대 지금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알루미늄인데 얘네도 지금 2월 16일 기준으로 67.62달러 기준으로 9.3%나 지금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요. 자, 23일 시초가 기준 제가 그러니까 2주 전부터 그리고 3주 전부터 사실상 3주 전부터 언급을 계속 드렸습니다.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이었었고 2주 전에는 직접적인 내용 그리고 지난주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큼 수익 구간에 가져갔었는지 체크를 한번 했었던 시간이었었죠. 자, 그래서 2월 16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67.62 기준으로도 9%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23일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 69.53 달러 기준으로 6.6%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팔라듐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전 세계 매장량 그리고 생산 자체를 40% 이상 전 세계 1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아직도 더 큰 슈팅이나 추가 상승이 남아있다가 이 PALL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2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2.65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5%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23일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아쉽죠. 6.38% 이제 상승을 보여줬었다. 어쨌든 꾸준히 우상향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더 큰 상승. 분명히 더 지금 전쟁 상황이라든지 이제 서방 국가까지 더 크게 개입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지금 팔라듐 같은 경우는 더 가격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 1위고 그 비중 자체가 40%를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봐야 되는 내용.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저는 베스트 타이밍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팔라듐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니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월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쵸, 9%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2월 23일 시초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4%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티커는 JJN이에요. 자,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는, 그쵸, JJU,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JJU,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JJN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얼마 오르지도 않았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지수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에 대한 낙폭보다는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지 궁금한 쇼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러한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죠. 이 원자재 가격 자체는 계속적으로 오르는 추세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를 수 있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전에서부터도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계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투자가 100% 안정적인 투자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다 몰리겠죠. 그 100%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방송 기준으로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곡물 관련도 지금 일단은 어떻게 보면 곡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상승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2월 16일 시초가 기준으로 20.97달러 기준으로 약 2%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23일 시초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보합으로, 그렇죠? 뭐, 강보합은 아니죠. 어쨌든 지금 4, 5달러 기준으로 0.01달러 하락을 봤으니까,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약보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차트만 보시더라도 상승률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세게 다가온다라고 하면 곡물 가격은 계속적으로 천천히 우상향. 그러니까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상승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적인 투자처나 내용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곡물 관련된 지금 티커 DBA로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드렸던 관점이다. 그러면 이 지금 5가지 지금 내용 자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곡물 관련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상승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팔라듐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가격이 예상했던 그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보다 뛰지 않았기 때문에 3번, 5번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설명드릴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제 언급을 드리지는 않았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미국 전쟁 관련 기업이에요. 이제는 미국 방산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참전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군수물자 및 전쟁물자 제공으로 지금 방향이 이제 좀 정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하면 또 우리 푸틴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또 핵카드를 이렇게 또 이제 만지작 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적으로 수출은 아니겠지만 결국 나라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해당 물품을 좀 지원을 하거나 혹은 이제 중고 장비들을 이제 좀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나머지를 이제 좀 신제품으로 이제 충원하는 방식 둘 중 하나를 취할 텐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방산 업체는 수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5대 방산 업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게 진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언급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봤던 그렇죠. 마크죠. 그렇죠. 우리의 토니 스타크. 그렇죠. 아이언맨. 여기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모티브로 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5대 방산 업체라고 하면 로키트 마틴, 그리고 이제 보잉, 그리고 이제 레이시온,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노스롭 그루먼, 그리고 지금 휘트니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휘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장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제너럴 다이내믹스랑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기업이라서, 일단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5대 기업 중에 이제 4가지만, 일단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로키트 마틴부터 일단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커는 LMT고요. 로키트 마틴. 보통 미국 티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그쵸 숫자로 표현되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그쵸 이렇게 로키트 마틴 LMT 그러니까 보통은 그 글자 이루어지는 거를 약자로 좀 표현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서 티커가 조금 더 기억하기 쉽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켓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고, 그렇죠. 저도 알고 있었고,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면, 계속적으로 횡보장을 이어갔었던, 끔찍한 횡보장을 이어갔었던, 이 로키트 마틴 같은 경우가, 그렇죠. 지금 추세를 깨면서 상승 슈팅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언제부터 잡았으면 괜찮았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뭐 전쟁이 나겠어. 설마? 정말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겠어. 정말 핵카드까지도 지금 꺼내겠어.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여기는 긴장감 상황이었었죠. 결국에는 침공 상황부터 여러분들이 보셨어도, 그쵸? 그때부터 이 지금 기업을 보셨어도 상승을 그렇죠. 정거래일 같은 경우는 5%대, 그 전에도 5.9%대, 3%대. 요거 다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계산적으로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390달러. 그러니까 약 지금 390에서부터 460대까지, 50대까지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60달러나 지금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20%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몇 프로의 지금 강한 상승을 단기간에 보여줬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쟁 물자나 이런 부분들, 군속 물자, 전쟁 물자 자체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서방 국가들 전체적으로 지금 중립국이었던 나라들이 참여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곡물 관련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 ETF랑 전쟁 관련 미국은 굉장히 정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제 머릿속에서 나오고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나 지금 내용 해석을 점진적으로 제가 끌고 가는 게 아니죠. 당연한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얘네도 지금 단기간의 상승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눌림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추세가 계속적으로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이 지금 고점은 언제라든지 지금 갱신하면서 우상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단기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으니까 시총이 가벼운 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진입은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진입에 대한 입장보다는 일단은 보신 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할 단계인 거고 단기간에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으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장기화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눌림이 왔을 때는 다시금 진입에 대한 시점을 보셔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티커는 LMT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기업이 보잉이에요. 보잉. 자, 비행기 만드는 회사다라고만 보실 수 있는데 얘네도 어떻게 보면 방산 업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그렇죠. LMT는 확실한 로키트 마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확실한 군수 지역 물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얘네는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눌림 자리까지 나와주면서 5%대 이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100%에 대한 이쪽에 대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로키트 마틴을 가려서 지금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현재 구간이 횡보라고 보더라도 가격대가 지금 저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전저만 깨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손절가 지금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되려 지금 현재 로키트 마틴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잉 쪽으로 지금 시선을 조금 돌려서 보셔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잉 현재 가격대 194달러인데 현재 구간대 박스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그렇죠? 박스라고 보시는 상황에서도 괜찮고 전저점 자체 지금 현재 제약적 리스크로 지금 장기화 아까도 이제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디포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이제 단기 투자로 봤을 때는 저는 보잉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인데 티커는 RTX입니다. RTX 티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로키트 마틴이랑 똑같이 상승 추세를 굉장히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자, 전저점 같은 경우가 정말 지금 이런 지금 기술적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이제 해주실 수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죠. 앞전에 두 개가 다음 지지 구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얘네는 지금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나 나머지 내용 자체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시금 한번 언급 드릴 테니까 자, 참여 못 하신 분들 지금 이제 방송 끝나는 시점이니까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